자, 또 이제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밑에 내용을 보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이라고 써 있어. 수그리고. 이야, 깔끔하게 들어.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이라고 써 있어. 그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광합성과 호흡이에요. 자, 광합성이 왜 지구의 역사를 바꿨대? 응?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이 산소는 어디에서 온 걸까? 응? 참고로 지구가 약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앞에 제일 앞에 지구의 탄생 과정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미행성 충돌 어쩌고 하면서 결국엔 지금으로부터 약 40억 년 전쯤에 바다가 만들어졌고요. 뭐가 만들어졌다고? 바다, 응?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고 이 원시 바다에서 어디에서? 원시 바다에서 생명이 탄생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생명 중에서 일부가 광합성을 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광합성 세균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남세균이라고 하고 이 당시 얘네들이 거의 박테리아 수준이었어가지고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도 보통 부릅니다. 이 녀석이 광합성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물론 여기도 과정이 한 2가지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합성이 됐지만 광합성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광합성도 여기서 나와 있는 산화 환원 반응이란 말이야. 이산화탄소와 물을 결합시켜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이 과정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얘도.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과정에서 하는 세포 호흡도 산화 환원 과정이란 말이야. 이걸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유기물을 생산하고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가 생활에 이용되던가 아니면 체온 유지에 이용되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란 얘기예요. 알겠니? 자, 거기 광합성과 호흡 보세요. 광합성 과정도 왜 산화인지, 왜 호흡 과정도 산화 환원 반응인지 보잔 말이야. 광합성, 식물의 엽록체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 내 소기관 얘기했지만 식물의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을 광합성이라고 한다. 그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 산소 세 많은 대로 써놨는데 여기는 지금 화학식으로 써놨어요. 써놨더니 선생님이 보라는 것만 봐봐. 6H2O 보세요. 보고 있나요? 6H2O를 봤더니 오른쪽에 6O2만 남았어. 그지? 6H2O 안에 여기 봐봐. 6H2O라는 요 화학식 안에 산소가 몇 개 들어있나요? 잘 봐. 수학에서 결합법칙 같은 숫자야. 앞에 큰 숫자는 6H2면 수소가 12개라는 뜻이에요. 산소는 몇 개야? 6개라는 뜻이지. 그랬는데 화학 반응식 오른쪽에 가니까 이게 뭐가 돼버렸어? 6O2가 돼버렸어. 그럼 몇 개야 이거? 산소 12개잖아. 산소가 6개 있던 녀석이 산소가 12개가 돼버렸어. 6개의 산소가 추가됐지. 산화 반응이란 말이야. 그죠? 반대로 이산화탄소 입장에서 볼 때는 6CO2야. 그지? 이산화탄소 입장에서 볼 때는 6CO2거든? 산소가 몇 개 붙어 있어요? 12개 붙어 있죠. 그랬는데 오른쪽에 포도당에 보니까 C6H12에 O6 산소 6개밖에 안 남았어. 12개였던 게 6개가 됐으니까 줄었어? 늘었어? 줄었지? 산소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환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아, 광합성도 산화 환원 반응으로 분류할 수가 있겠구나. 그지? 호흡도 보세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을 우리는 호흡 또는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거기 에너지에 줄 그어놓고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라고 쓰세요.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게 뭐야? 생명활동에 이용된다 라고 선생님 지금 써는 거야. 생명활동 여기에 이용된다고. 알겠니?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되는 과정에서 역시 산소 6개 있던 게 12개로 바뀌었지. 그지? 산화되는 과정이 그거였고 산소 6O2가 물 될 때 산소가 12개였던 게 6개밖에 안 남았지. 6개가 12개의 산소로 바뀌고 12개의 산소가 6개로 되면서 역시 여기도 산화 환원 반응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니? 지호가 얘기했던 느린 산화란 말이야. 그지? 연소, 세포호흡은 느린 산화라고. 반면에 어딘가에서 불 붙여가지고 버닝, 물질을 태우는 것들은 연소라고 부르고 걔는 빠른 산화라 그래. 연소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거의 과정이 비슷해요. 근데 단계적으로 느리게 일어나느냐 한 방에 쫙 일어나느냐의 차이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알겠지? 다음 페이지. 광합성이 지구와 생명에 미친 영향. 지금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 얘기하면서 광합성과 호흡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걸 바꿨나 볼까요? 171페이지. 원시지구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생성된 산소는 대기 조성을 변화시켰다. 실제로 지구 탄생 초창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니까 여기 봐. 한 40억 년 전만 해도 대기 중에 산소는 없었음. 응? 근데 한 38억 년 전쯤 돼서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나타납니다. 어디에? 바닷속에. 참고로 대기 중에는 산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닷속에 산소가 점점 들어와서 꽉꽉 차고 나니까 25억 년 전쯤 돼서 대기 중으로 산소가 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오늘날만큼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계속 누적되다가 우리 지질시대로 고생대 중기라고 불리는 지금으로부터 4억 1000만 년 전쯤에 대기 중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오존층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진다고? 오존층이 생성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기 중에 산소가 이제 굉장히 풍부해졌다는 얘기야. 풍부해진 산소로 이게 햇빛 받아서 산소 원자 두 개로 쪼개지고 이 쪼개진 산소 원자가 또 다른 O2랑 결합해서 O3층을 만들고 육지로 생물이 진출되면서 이제 우리 흔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는 산소,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다라는 비율을 맞춰지게 된 게 대략 한 4, 5억 년밖에 안 됐다고요. 알겠지? 이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이 과정이 지금 거기 파란 박스 3개에 써 있는 거야. 원시지구의 광합성을 요약했고 대기 중에 산소가 증가하면서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하였고 산소 호흡을 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대요. 따라서 산소 호흡을 하면 생물체도 사이즈가 좀 커지고 또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지에 생물이 진출하게 되면서 왜 육지에 생물이 진출하게 돼? 자외선 차단. 오존층 자외선 차단은 거의 뭐 기계적이 아니냐? 응? 기계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과정이 생명의 역사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많은 열이 방출되는 반응을 화석연료의 연소라고 하는데 이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교통이나 산업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써있지? 그지? 그런 연소에 의해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이 연소한다. 메테인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만들고 열에너지 만들어내죠. 빛도 만들어내죠.
지금 요 박스 연소에 얘 써있는 반응이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 가스레인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도시가스 이 말한 LNG 썼을 때. 알겠니? 그걸 통해서 산업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철의 재련.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쯤에 산화철, 흔히 철광석이라고 합니다. 무슨 석?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알아내게 되었고요. 밑에 보면은 산화철이 주성분인 철광석과 코크스에다가 써 탄소 덩어리. 코크스 뭐라고? 탄소 덩어리. 이 두 개를 켜켜이 쌓은 다음에 석회석도 중간에 집어넣고 열풍을 불어넣으면 석회석 성분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코크스라고 하는 탄소 입자가 철광석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써 여기 봐. 철광석은 철이 산소랑 붙어있는 산화되어 있는 물질이거든. 거기서 산소를 떼어서 원래 철로만 만드는 거야. 그럼 철을 자기 혼자 있던 상태로 돌리는 거지. 그럼 철광석 입장에서 볼 때 뭐가 되는 걸까? 철 입장에서 볼 때 뭐 되는 걸까? 환원되는 거라고. 철광석, 산화철, 말 그대로 지금 산화되어 있는 철인데 거기서 철만 뽑아내는 과정이니까 환원되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뭐 된다고? 환원. 여기 반응식이 두 개 써 있는데 첫 번째 건 여러분 아직 볼 필요 없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산화철이 일산화탄소랑 반응해서 철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 철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 그지? 환원된 철을 이용해 먹는 거라고요. 이게 어디서 하는 거야? 제철소에서 하는 거야. 제철소에서. 철의 재련이 인류의 발전에 미친 영향. 인류는 철을 재련하여 여러 가지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철기 시대를 열었고 오늘날에도 산업 전반에 철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그지? 뭐 다 아는 얘기고. 그 밑에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의 공통점. 광합성 호흡,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은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다. 그래서 인류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알겠니? 개념 쏙쏙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와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 그 대답을 하네.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 산화라고 한다고.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반응은 뭐라고 한다고? 환원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2번. 다음은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화학 반응이다.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 비에너지, 포도당 더하기 O2. O2니까 뭐야? 산소. 그 다음 포도당 더하기 산소는 O2는 이산화탄소 더하기 물 더하기 에너지. 그 다음에 화석연료 역시 O2지. 지금 다 뭐야? 다 여기 들어가는 기체가 산소야. 그럼 왼쪽에 산소가 있어? 오른쪽에 산소가 있어? 왼쪽에 산소가 있으면 산화 반응이고 오른쪽에 산소가 있으면 환원 반응인 겁니다. 알았지? 참고로 첫 번째 거는 광합성이라는 산화 환원 반응이고 밑에 거는 호흡, 제일 마지막 거는 화석연료의 연소 반응이에요. 자, 전부 다 O2라고 쓰면 됩니다. O2가 뭐야? O2가 이 책 제목이잖아. 응? 그지? 자, 꼭 기억하시고요. 뒤에 넘겨보십시다. 산소의 이동과 산화 환원 반응. 산화구리 가루 6g과 산화구리 가루 6g과 탄소면 뭐야 이거? C야 C. 산화구리면 ECU5 이렇게 쓰고요. 탄소는 C. 이렇게 반응시켰더니 어떻게 됐다? ECU5 플러스 C 하면 어떻게 된다? ECU 플러스 CO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니네가 연습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응? 지금 거기 밑에 써있지? 산화구리 가루 6g과 탄소 1g을 고르게 섞어 시험관에 넣는다. 응? 탄소가루 1g을 집어넣는다. 그래놓고 가열한다고 돼 있어. 가열. 열을 가하면 이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거든. 열을 가하면. 응?
참고로 세모가 열을 가한다는 기호입니다. 자, 석회수를 사용하는 까닭은 뭐냐? 발생하는 기체가 혹시 이산화탄소면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약품이라고 쓰면 돼요. 발생하는 투명한 기체가 이산화탄소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거, 이거 중학교 책에 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반응 후 시험관 속에 생성된 고체 물질은 붉은색을 띈다. 그 고체 물질이 뭐야? 구리이기 때문이지. 그지? 자, 해석 1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까닭은 시험관 속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다. 시험관 속에 생성된 물질이 붉은색을 띠는 까닭은 구리가 생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은색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고 붉은색 구리로 환원되었다라고 돼 있지? 지금 탄소는 산화되었고 구리는 환원되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산화구리는. 그죠? 결론은 정리해봐봐. 산화구리 2는 산소를 잃고 구리로 환원되었고 이와 동시에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었다. 됐니? 이렇게도 실험해오는 아까 쌤이 얘기한 그거야. 불꽃의 바깥쪽에서는 산화가 되고 불꽃의 안쪽에서는 환원이 된다라는 얘기가 쏘는 거예요. 결과 해석에 줄거볼게요. 겉불꽃 속, 겉불꽃 줄거. 겉불꽃 속에다가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냐? 붉은색 구리가 산소를 얻어라고 돼 있어. 겉불꽃에다가 집어넣으면 구리가 산소를 얻어 라고 되어 있고, 속불꽃에 넣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겉불꽃에서는 산화가 일어나고 안쪽의 속불꽃에서는 환원이 일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알겠니? 자, 확인 문제 해볼까요? 자, 2분 드리겠습니다. 확인 문제 2분. 정말 2분. 오, 재진 다 풀었어? 일 분 남았습니다. 뒤에가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단받쳐 볼까요? 탐구 A에 대한 설명. 아까 이 탄소가루 집어넣은 위에 거지, 위에 거. 응? 탄소는 산화된다가 돼야겠고, X. 그 다음에 산화구리 2는 산소와 결합합니까? 산화구리 2는 산소와 결합한 게 아니라 산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산화구리 2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산화구리 꼭 앞에 입자가 붙어야 되는 게 가장 간단한 화학식이라서 굳이 2자 붙이는 거고 잘 안 읽어요, 그냥. 산화구리는 산소랑 결합한다가 아니라 분리된다가 맞고, 반응 후 시험관 속에 생성된 붉은색 고체는 구리이다. 맞지?
산화구리 2에서 탄소로 산소가 이동합니까? 네. 그 다음에 2번 도가니에 구리가루 2g을 넣고 이제 이거야. 이거 아니라 이거 계속 연결이 되는구나. 구리가루 2g을 넣고 공기 중에서 충분히 가열하여 검은색으로 만들었대. 밑에 거네 이거. 우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됩니다. 그럼 이걸 반응식으로 쓰면 두 개의 CU가 오초랑 결합해서 이 CU5가 되는 거라고. 이게 첫 번째 반응식이고 두 번째 거는 저기랑 똑같아. 이 CU5가 C랑 반응해서 CU가 두 개 생기고 여기에 CO2 발생해 버린다. 이겁니다. 자, 이게 가고 이게 나의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버리면 가에서 구리는 산화된다. 맞고 가에서 생성된 검은색 물질의 질량은 2g보다 큽니다. 왜?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구리 2g에 산소가 결합했으니까 더 결합했겠지. 중학교 책에 아마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거 이거 나올걸? 4대 1대 5인가? 그래서 아마 2.5g 정도 나올 거고요. 나에서 탄소는 환원된다가 아니라 산화된다. 정답은 3번. 나에서 생성된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맞습니까? 네. 석회수가 들어있는 거 보는 순간 그냥 바로 파악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나의 시험관 속에서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납니까?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구리판을 이용한 실험 과정과 결과이다. 이거 이제 진짜로 이거. 붉은색 구리판을 알코올 램프에 겉불꽃 동그라미. 쌤이겠지? 겉불꽃은 산화가 되는 거고 속불꽃은 환원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가에서 구리판이 검게 변화했다. 이 검은 애가 CuO 산화구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붉은색으로 돌아오면 원위치. 그지? 자, 가에서 구리는 산소를 얻는다. 네. 산화된다는 뜻이고 나에서 검은색 물질은 산소를 잃는다. 네. 이것도 맞고요. 가와 나에서 모두 산소의 이동이 일어납니까? 네. 저쪽으로 가던 이쪽으로 가던 이동이 일어나는 건 맞지. 답은 5번. 자, 내신 탄탄 문제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하십시오. 중요라고 써있는 문제 5개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숙제로 내줄 거고요. 이따 정확히 6분 정도 뒤에 1등급 보존 문제랑 같이 하겠습니다. 6분 뒤.
알겠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지금 우리 같이 안 푼 문제는 숙제야. 응? 산화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다. 맞아요? 네. 산화란 말이 무슨 뜻이라 해서 산소랑 화학 결합을 한다. 산화 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 무조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고, 물질이 전자를 얻으면 전자에 대한 얘기할 때 산소랑 반대라고 그랬어요. 다시 정리하면 산소랑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는 게 산화를 했으니까 D에서 틀렸지.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그림과 같이 검은색 산화구리 2와 탄소 가루를 혼합하여 시험관에 놓고 가열하였다. 이거지 뭐 그냥. 시험관 속에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맞고. 시험관 속에서 붉은색 물질이 생긴다. 그 붉은색 물질의 정체는 구리. 탄소가 환원되어가 아니라 산화되어, 탄소가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라고 해야겠지?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질산 은수용액에다가 구리주를 넣었을 때 아까 얘기한 AgNO3라는 녀석에게 구리주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CuNO3 가로치고 2 여기 이자 붙고 이거 뭐 여러분 아직 몰라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은이 생깁니다. 지금 필요 없고 은 이온 입장에서 볼 때 사실은 요렇게 여기 봐. 뒤에 어떤 놈하고 붙어서 화학식이 만들어지면 앞에 거는 플러스 띄고 있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띄고 있는데 서로 그냥 붙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로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전자 잃었어요, 얻었어요? 전자가 부족한 상태였는데 부족한 거 도로 메꿨으니까 전자를 얻은 거야. 반면에 구리 입장에서 볼 때는 멀쩡하게 있던 애가 이렇게 된 거거든. 구리는 전자를 잃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연습 많이 해야 돼. 지금 바로 이해가 가면 대박인 거고, 조금 더 걸려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자, 아무튼 은 이온은 이게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야. 은 이온은 은으로 뭐가 된다? 환원된다. 그지? 그 다음에 수용액의 이온 수는 점점 감소한다. 그리고 수용액이 푸른색을 띠는 것은, 자 여기 봐.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차이가 발생했냐면 은 이온은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구리는 구리 이온이 됐어요. 응? 그지? 정확히는 이렇게 되거든. 은 이온이 금속 은이 됐고요. 구리는 금속 구리는 구리 이온으로 됐어. 참고로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원자가 전자를 잃고 또는 원자가 전자를 얻고 플러스 띄는 또는 마이너스 띄는 입자로 바뀌게 되면은 그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하는데, 전자를 잃고 되는 거를 양이온, 플러스 이온 또는 양이온, 전자를 얻고 되는 거를 마이너스 이온 또는 음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 이온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색깔을 띠는 몇몇 이온이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리이온이야. 구리이온 파란색입니다. 무슨 색이라고? 되게 웃기지 않냐? 금속일 때는 거의 붉은색 계통이었다가 이온이 되면 파란색 돼. 그래서 구리이온이 많아진 용액은 색깔이 뭐로 돼 있어? 파워레이드 색깔로 바뀌어. 여기도 보면 색깔이 파랗게 좀 색채 좀 진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야? 구리이온이 생성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색깔이 있는 뭐 칼륨 이온은 뭐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보라색을 띈다든지 뭐 크로뮴산 이온은 황록색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구리 이온만 색깔을 외우자고요. 알겠지? 자, 아무튼 수용액이 푸른색, 파란색이야. 파란색을 띠는 이유는 구리 이온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시자고요. 답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10번.
그러면 다음 그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거다. 가는 광합성이에요. 쓰세요. 광합성. 나는 뭐야? 호흡. 광합성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은 가이다. 네. 가에서 이산화탄소는 환원된다. 맞아요? 네. 나에서 포도당은 산화된다. 맞습니까? 네. 정답은 5번.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14번에 철 재련하는 과정도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지? 자, 첫 번째 가는 가에다가 써. 코크스가 산화된다. 참고로 탄소 혼자만 있어도 철을 재련할 수는 있는데 탄소를 산소랑 결합시켜서 만들어지는 ECO 가는 지금 뭐라고? 가는 코크스의 산화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소를 CO 일산화탄소로 만들면 이 일산화탄소는 있잖아. 산소와의 결합력이 엄청 세요. 산소와의 결합력이 엄청 세다 보니까 다른 애한테 붙어있는 지금 밑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Fe2O3거든. 그러니까 얘가 철광석 또는 뭐 적철석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를 3개씩 결합시켜 버리면 뭐 3개씩 하든 4개씩 하든 그건 하는 사람 마음이야. 응? 일산화탄소가 잔뜩 있으니까 3개씩 묶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철만 따로 남기고 요 O3를 띄어내서 3CO2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봐. 일산화탄소가 있으면 산소와의 결합력이 엄청 큽니다. 산소와의 결합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로 만들었다가 그거를 이용해서 철을 재련하는 과정에 쓰고 있다고. 이게 훨씬 더 효율이 높기 때문에. 알겠지? 하여튼 이렇게 섞어놓고 코크스랑 철광석이랑 여기다가 섞여서 집어넣고 열풍을 불어넣으면 이렇게 철이 만들어지고 이거 왜 산소 외에도 솔직히 다른 찌꺼기들이 막 철광석에 섞여 있거든. 찌꺼기들은 얘가 주로 제거를 합니다. 자, 뭐 그 정도까지는 알 필요 없으니까 내비두고. 자, 코크스는 산화된다라고 해야겠고 산화철은 환원된다고 해야겠고, 그지? 산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지? 철의 재련 과정에서 물질 사이에 산소가 이동합니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산화철에 붙어있던 산소가 일산화탄소 쪽으로 이동했잖아. 그지? 이렇게 물질 사이에서 산소가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 자, 1등급 도전 문제로 가면 1등급 도전 문제. 1등급 도전 문제로 가면 붉은색 구리줄이 검은색으로 변하였다가 산소 공급 가열에다 써 두 글자 뭐라고 쓸까? 산화. 수소 공급 가열 환원이라고 쓰세요. 원래로 지금 색깔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선생님 환원이 무슨 뜻이라고?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그런 뜻이라고. 가에서 구리는 산화된다. 맞고 나에서 검은색 물질은 산소를 잃는다가 돼야겠지. 그래서 원래로 돌아온 거잖아. 나에서 수소는 환원된다. 환원된 거는 구리였어. 그럼 수소는 뭐가 되겠어? 산화되겠지. 그치? 다시 가가 구리의 산화, 나가 구리의 환원이면 나에서는 구리가 환원됐으면 수소는 산화됐겠지. 항상 한 놈이 산화되면 한 놈은 환원되는 거야. 답은 기억이고요. 2번. 2번에 나트륨과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첫 번째 거 가는 나트륨이 산화되는 과정이에요. 가는 나트륨의 산화. 앞에서 우리 알칼리 금속 얘기할 때 알칼리 금속에 있던 나트륨이 있었습니다. 그지?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시꺼매진다고. 그지? 나는 뭐야? 그냥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해서 ENA 플러스 더하기 Cl, E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하게 되면 ENaCl 생긴다.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 생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굳이 ECl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결합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더하기 Cl2
원래는 아까 쌤 말한 것처럼 이게 이온이 되면 이거 빼고 이온이 되면 ENA 플러스에 ECl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여기는 지금 그냥 처음과 끝만 써는 거야. 중간 과정 빼고. 자, 아무튼 가는 나트륨의 산화가 되고요. 오른쪽 밑에 있는 것도 산화는 산화예요. 보세요. 플러스 뜨는 애가 플러스 안 띄지. 마이너스 뜨는 애가 마이너스 안 띄지. 그럼 이것도 전자를 얻었다, 전자를 잃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위에 거는 산소랑 결합하고에 대한 산화고, 이거는 전자를 잃고 얻고 잃고에 대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요. 자, 아무튼 가에서 산소는 환원된다, 맞는 말이고요. 나에서 나트륨 원자 1개에서 염소 원자 1개로 이동하는 전자는 1개입니다. NA는 NA 플러스고요. CL도 CL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일로 넘겨주면 딱 이렇게 된다고. 나트륨은 이렇게 되고요. CL은 전자 1개 먹어서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렇다고요. 1개고요. 가와 나에서 나트륨은 모두 산화된다. 오케이. 그런데 가에서는 어떤 산화야? 산소와 결합을 하는 산화가 되는 거고, 밑에 거는 이게 요로 되는 거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답은 기억 디귿. 3번에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철못을 넣었을 때 모습과 이때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것이다. 여기도 색깔이 좀 이상해졌지? 이 철 이온 색깔이 이 색깔이래요. 약간 초록색 띠는 색깔? 황록색 뭐 이쯤 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EAG 플러스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에 EAG로 화살표 해봐. 전자 얻었어요, 잃었어요? 이거 오늘 대답을 잘해야지 수업 제대로 들은 거야. EAG 플러스 전자가 많은 상태야, 적은 상태야? 적은 상태야. 플러스가 많다는 얘기야. 마이너스가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런데 EAG가 됐어. 전자 잃었어요, 얻었어요? 부족해서 근데 안 부족하잖아 지금. 그럼 전자 얻은 거지. 산화일까요, 환원일까요? 환원. 그럼 이번에는 Fe 철이라는 원소 기호가 써 있고 Fe2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전자를 잃어버린 거지. 2개. 이게 산화인 거지. 그러니까 은 이온이 환원된 거고 철은 산화된 겁니다. 그지? 이해 갔습니까? 그럼 질산 이온은 환원되냐? 여기 안 써 있지? 옆에다 써. 변화 없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써준 거야. 산화 환원되는 건 늘 얘네들이거든. 응? 못의 질량은 증가할까요? 못은 철로 돼 있잖아. 그럼 철이 철 이온 되면 녹아 들어가는 거거든. 지금 딱 봐도 철이 상태가 좀 안 좋아. 좀 흐지부지 돼버렸지, 그지? 철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철의 양은 줄어드는데 이게 함정이 있네. 못의 질량이라고 돼 있네. 대신에 은이 석출됩니다. 거기다 써. 철은 녹고 은이 석출. 철은 녹고 은 석출. 그래서 못의 질량은 증가합니다. 쌤 지금 왜 뭘 본 거냐면 디귿도 틀렸거든. 그럼 맞는 게 없잖아. 디귿 수용액의 전체 이온 수는 어떻게 될까요? 2개가 없어지면 하나가 생깁니다. 잘 볼래요? EAG 플러스 더하기 FE 했더니 EAG가 생기고 FE E 플러스가 됐어요. 이게 전자 개수거든. 전자랜다. 이온들 개수거든. 여기 이온, 이건 이온 아니야. 이 혼자 이온이야. 이온 몇 개죠? 2개. 근데 오른쪽에 이 이온이에요? 이온 아니에요. 이 혼자 이온이에요. 아무 숫자 없으면 1이야. 1개. 시간이 지날수록 2개가 사라지면 1개가 생겨. 그럼 전체 이온 수는 어떻게 되겠어? 줄겠지. 그래서 답이 니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철의 질량이 아니라 못의 질량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의 질량은 증가한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3가지 화학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메테인의 연소에서 메테인은 산화되는 거예요. 연료가 연소한다는 건 무조건 산화된다고 보셔야 되겠고,
식물의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 포도당이 합성됩니다. 그지? 철광석에 들어있는 산화철을 환원시켜서 순수한 철을 얻는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자, 지금 정리 한번 합시다. 산화환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두 가지. 산화라는 과정과 환원이라는 과정의 뜻. 산화는 뭐라고? 산소와 결합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화학결합이야. 또는 전자를 잃는다. 환원이라고 하는 과정은 산소와 분리된다. 전자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봐 여기 산소와 결합한다는 게 주로 무슨 뜻이라고요? 아까 그냥 몇 개만 쓰면 C가 O2랑 결합해서 CO2가 된다. 이런 것들. 그죠? C가 결합해서 CO2가 된다. 이런 것들. 전자를 잃는다라는 건 뭐야? 아까 말한 뭐 아연 2 플러스 된다. 이런 것들이 전자를 잃는 거야. 반면에 산소와 분리된다는 건 뭐지? 아까 뭐 ECU5가 CU랑 O2로 쪼개지는 거. 산소랑 분리된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그지? 이번에는 뭐 수소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수소기체가 된다. 이런 것들이 전자를 얻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자, 그리고 한 개 더. 덩달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온에 대한 얘기예요. 이온.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양이온은 거의 다 금속이야. 수소만 금속이 아닌데 양이온으로 많이 나오고 다 금속이야, 금속. 음이온은 비금속으로 된 또는 비금속 또는 단체로 음이온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몇 개만 써볼게요. 금속이온으로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칼슘이온, 나트륨이온, 또 뭐가 있을까? 철이온, 구리이온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응? 비금속은 뭐 있느냐? Cl-, 뭐 음이온. 아까 우리 질산은 할 때 쌤이 썼던 NO3- 같은 것처럼 단체로 이온 역할하는 애들도 있어. 응? 뭐 Se- 황화이온. 근데 SO4- 그러면 황산이온. CO3- 그러면 탄산이온. 단체로 이온 역할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혼자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애들도 있다고. 얘들은 대부분 비금속이 많고요. 좀 금속이 많습니다. 전자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진 게 양이온. 전자를 얻어서 만들어진 게 음이온. 알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178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산과 염기. 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산성, 염기성. 들어본 적 있죠? 응? 아우, 뭐 레몬 먹었더니 레몬에 들어있는 그 산성 물질 때문에 엄청 쉬어. 그지? 그 요새도 그거 파나? 슈퍼에서 아이셔 캔디 막 이런 거. 응? 왕꿈트리. 또 뭐 있냐? 생각하면 막 찐득찐득하게 나오는 거 뭐 있어? 마이꾸미. 아, 마이구미. 마이구미 안 먹어봐서. 많이 내먹었네. 아무튼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입에 대면 짜증날 정도의 새큼한 맛이 나는 게 한번 최근에 겪은 적이 아주 침 나와. 무슨 반사 이런 걸? 조건 반사. 아시겠어요? 어? 하여튼 그렇게 시큼한 맛이 나는 것들 있단 말이지. 그지? 반면에 먹었을 때 쓴맛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응? 뭐 꼭 신맛이 난다고 해서 꼭 쓴맛이 난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산과 염기라고 하는 건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 녀석들이 물에 녹았을 때 어떤 형태로 이온의 형태로 나누어지는가, 이온의 형태로 나누어진다면 무슨 형태의 이온이 나오는가를
가지고 이 물질은 산성 물질이다. 이 물질은 염기성 물질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고. 자, 지금 산과 염기 봐봐. 산과 염기 보게 되면은요. 산과 염기라고 돼 있어. 산과 염기의 성질을 산의 성질을 산성, 염기의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하고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온의 확인. 여러 가지 이온이 있지만 우리 산과 염기에서는 계속 뭔 얘기할 거냐면 산의 성질을 산성, 염기의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하는데 산의 성질은 얘 때문이라고 하고 염기의 성질은 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봐. 수소이온. 안 따라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여기도 선생님이 여기다 써려고 했던 것처럼 비금속 원소들이 단체로 한 덩어리로 이온 역할하는 것 중에 하나인 수산화이온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과 염기를 정의를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이온화가 돼야 돼. 어떤 물질이 산이다라고 하려면 어떤 물질이 염기다라고 얘기하려면 산은 이온화가 돼야 돼. 염기도 이온화가 돼야 돼. 이온화가 안 되면 산, 염기로 구분이 아예 안 돼. 거기다 집어넣지도 않고. 그럼 이온화가 뭐냐? 자, 이걸 해야 돼 이제 오늘. 이온화가 뭐야? 어떤 물질이 그냥 모든 물질이 아니라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 그걸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한번 했어요.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그지? 응? 이온 결합 물질은 주로 뭘로 결합되어 있냐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서로 붙으려는 힘 작용하겠지? 이결로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NaCl, CaCl2 또 뭐 있을까? 뭐 CaCO3 이런 것들도 다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철광석, 산화철 할 때 썼던 이 녀석도 그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주변에 이온 결합 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을 금속 양이온과 다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는 과정을 이온화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이온화 연습을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Fe2O3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것들을 이온화로 하는 과정이 이온화하는 과정이 연습이 좀 필요한 내용인데 봐 여기 이건 Na와 Cl이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들을 굳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다시 쪼갠다고 하면 이걸 쪼개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니네가 좀 이따 규칙성을 찾으라고 선생님이 좀 미션을 줄 거야. 얘는 CaE 플러스가 되고 Cl 마이너스가 두 개가 생깁니다. 얘는 요거 하나인데 CA가 원래 이렇게만 돼서 뒤에 붙어있는 CO3는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꼭 알고 있어야 되냐면 이 몇 쪽이야? 1쪽. 이 몇 족이야? 17족. 얘는 몇 족이야? 2족. 17족. 2족. 이거는 뭐 그런 거 없지. 응? 1족에 속하는 애들이 이온이 되면 항상 플러스 하나만 붙어. 그지? 2족에 속하는 애들은 항상 뭐가 붙어? 2 플러스가 붙어. 그지? 자, 쭉 점프합니다. 17족에 속하는 애들은 항상 뭐가 붙어? 마이너스 하나 붙어. 16쪽에 속하는 애들은 뭐가 붙어? 응? 항상 2 마이너스가 붙어. 참고로 18쪽 애들은 이온이 안 됩니다. 응?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 하나짜리랑 마이너스 하나짜리가 붙으면 1대1로 붙으면 돼. 그지?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가 붙으면 1대1로 붙으면 돼.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에 2 플러스랑 얘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 두 마리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붙으면 CA 하나에 CL 두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응? 이런 식으로 연습이 돼야 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서로 이렇게 더했을 때 흔히 말하는 거 양이온 음이온 됐을 때 전하량의 합이 몇이 돼야 된다? 전하량의 합이 제로가 돼야 된다고. 아까 저기 선생님 지운 거 중에 Fe2O3가 있었는데 이거 이온화되면 철 이온이 어떻게 돼요? 철 이온이 이렇게 되면서 두 개가 되고요. 산소는 음이온이 2-대 3개가 됩니다. 3개라서 2개, 3개. 2, 3은 9단을 외자 2, 3은 3이 플러스 6 마이너스 6 더하면 이렇게 되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다시 이렇게 화합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는 과정을 이온화라고 하는데 연습을 많이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외울 게 몇 개 첨가가 돼. 뭐 예를 들면 되게 복잡한 거. KMNO4라는 녀석이 있다. CH3COOH라는 녀석이 있다. 이거 이온화 해봐라.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그치 현주 그치? 응? 이럴 때는 되게 단순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알면 왠지 길다 싶으면 단순해.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라서 K 플러스 MnO4 마이너스 이건 끝이야.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는 예외적으로 뒤에 거가 양이온 되고요. 앞에 거는 그냥 CH3COO라는 덩어리가 있어. 이렇게 몇몇 특이한 거 빼고 나면 거의 아까 말한 그 룰을 그대로 거치고 간다고. 알겠지? 자, 아무튼 이렇게 이온화를 했을 때 그 이온화된 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등장하게 되면 그 물질은 산이구나. 반면에 이온화가 됐더니 OH-이온이 나오게 되면 염기구나. 지금 염기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염기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겠지? 산, 염기라는 건 이온화가 되고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산, 여기서 뭐라고 써있어? 산.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할 건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산, 물에 녹아 수소이온 내놓는 물질이라고 써있고, 염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질산 이런 얘기 써있지. 그지? 그 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가봐. 염기. 염기는 물에 녹아다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써있죠. 그지? 수산화이온이 나와야 되어야지만 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암모니아 등이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거를 보통 염기라고 얘기하고 암모니아 자체는 아니야. 암모니아 물에 녹인 거 뭐라 그럴까요? 암모니아 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앞에 것들이랑 같이 라인 맞추기 위해서 얘도 수산화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있어.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암모니아수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공통적으로 선생님 지금 거기 말하는 오른쪽에 동그라미 5번에 암모니아가 염기인 까닭에서 거기 써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산과 염기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좀 외울 거 많으니까 아까 과제 몇 개 한 거랑 몇 개 남은 거 있었지? 8문제 정도 남은 게 있었는데 10문제구나. 10문제 남은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산과 염기랑 다음 시간에 할 180페이지 내용도 좀 읽어 놓으세요. 알았어요? 다음에 이거 읽고 오지 않으면 수업 때 좀 불편해질 수가 있어.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화학 반응으로 써있는 화합물들 자꾸 혹시 이거 이온화가 되나? 한 번씩 해보고.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산과 염기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는 어떤 거 테스트 볼지 알지? 산과 염기 바로 전까지 산화 환원에 대한 얘기만 시험 볼 거야. 응? 절반이 주관식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